잘 보이시죠? 강의 자료. 제 강의는 항상 원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제 어떤 마인드로, 어떤 태도로 사업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성과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원칙을 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원칙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맨날 제가 반복하죠. 그래서 좀 짧게 할게요. 뭐냐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메모장을 좀 사용할게요. 이거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10시간을 써서 100만 원을 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을 벌려면 몇 시간을 쓰느냐? 2시간. 그 다음에 2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을 버는데 8시간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시간 써서 100만 원을 벌면 1시간에 뭐 10만 원씩 벌어야지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쓰는 시간 중에 2시간이 80만 원의 성과를 창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쓴 시간의 대부분인 8시간으로 나머지 2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좀 어이가 없죠. 제가 항상 드는 예시로 백화점에 매출이 정말 대부분이 VVIP 고객님이 창출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소비자들은 정말 백화점 매출의 요만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요. 제가 지금 읽은 책에 레버리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받은 스트레스. 근데 고객님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고객님들 중에서 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딱 10명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8명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2명은 나한테 매출액을 안겨준 고객님. 8명은 스트레스 주는 고객님.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내가 만약에 10시간 있으면 그 중에 10시간을 전부 다 100만 원을 버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2시간으로 80만 원을 벌고 그 2시간을 쓰고 난 나머지 8시간은 그거를 2시간으로 이제 나누려면은 2시간씩 4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합해서 2시간에 80만 원이니까 10시간이면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나는 4시간만 일한다에서 강조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책인 여기 레버리지라는 책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는 많은 성공한 부자들이 맨날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이건 무슨 법칙이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정말 짧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만약에 너무 긴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서를 낼 때나 레포트를 낼 때나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간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구매대행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이렇게 없다면 뭘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2시간을 써서 내 성과의 대부분을 창출을 하고 나머지 8시간은 쓸데없는 데 일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쓸데없는 일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해요. 해야 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일 거예요. 그쵸? 성과를 내는 일, 매출을 달성하는 일, 마진율을 높이는 일, 이런 게 해야 하는 일일 거고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맨날 하는 예 들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부에 무슨 예쁘게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장부의 폰트 크기, 글씨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막 10으로 막 통일시킨다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배송을 보내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박스가 더러워. 더럽게 왔어. 너무 고객님 받는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예쁜 박스를 막 갈아요. 그거 정말 필요할까요? 물론 고객님 조금 기분 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고객님이 과연 반품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별로 이제 우리는 신경을 쓰지 말고 돈 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업로드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주문 처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최대한 조금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심지어 프로그램도 막 개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셀러라이프 특강이잖아요. 셀러라이프를 왜 쓰세요, 여러분들? 혹시 안 쓰시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실까요? 나는 지금 셀러라이프 쓴다 1, 안 쓴다 2. 한번 해보실래요? 쓴다 1, 안 쓴다. 쓴다 1, 안 쓴다 2. 예, 지금 줌에서는 답변이 다 11111이라고 나왔고요. 유튜브에서는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 쓰시네요.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1번, 1번. 네, 다 쓰시네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잘 쓰지 못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네, 마스터 구대님 이게 지금 줌하고 유튜브하고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채팅창이 2개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러라이프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쓰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셀러라이프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소싱하는 데 쓰시고 그리고 상품명 만드는 데 잘 활용하고 싶잖아요. 막 사람들이 좋대. 그런데 잘 활용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뭘 하셨죠? 그거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을까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들 그거 하셨을 거예요. 유튜브 뒤져보고, 블로그 뒤져보고, 뭐 이것저것 뒤져보고, 오픈 채팅방 가서 기웃기웃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조각 맞추기 하신 거예요? 조각 맞추기. 근데 사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대로 뭐 매뉴얼이라던가 그런 게 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셀러라이프가 그 기능을 자꾸만 새로 출시를 해가지고 조금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조각 맞추기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럭키예요, 럭키. 왜냐면 지금부터 딱 1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딱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인데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드린다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벌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쵸? 근데 진짜예요.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딱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음.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진짜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 뭔가 그걸 찾고 사용하는 거예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레버리지라고 말하죠. 저는 그 레버리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셀러라이프도 이제 그 레버리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월 16,800원이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저렴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30일로 나누면 진짜 500원이에요, 하루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이거 아까워서 안 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안 쓸 수는 있지만 이게 한 번 사용법을 알면 아까워서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들, 여기 다 대표님이실 건데 대표님들 시간 가치가 엄청 커요. 지금 여러분들 시급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시급이 얼마예요? 여러분 시급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월 버는 돈, 그러니까 내 수익, 월 전체 수익에
나누기 내 업무 시간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 총 수입 나누기 한 달 총 근무 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어. 근데 한 달에 100시간을 일해. 그러면 시급이 10,000원이 되겠죠?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 그쵸? 근데 여러분들 시간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저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은 30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반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시급, 내 1시간 반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내 부가가치랑 택시비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클까? 어떤 게 클까요? 제가 만약에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대중교통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항상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 레버리지라는 책에 나오는 그 건데, 전 너무너무 거기에 감명을 막 받아가지고 항상 계산해요. 그거 계산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반찬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지? 근데 사 먹으면 얼마가 걸리지? 그러면 내 시급하고 대조해보면 내가 반찬을 만들어야 할까? 막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좀 황당하죠. 비유가 좀 황당한데. 네, 아무튼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 강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자부하지만 네, 여러분들 정보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리고 맨날 시행착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엄청 시행착오 했잖아요. 지금 거의 구매대행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제 시행착오하는 시간과 제가 수집하는 정보를 제 강의를 듣고서는 딱 절약할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 강의료가 아깝나요? 네, 오늘은 무료 강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지금 제가 며칠 후에 새로 듣기 시작하는 강의가 있어요. 네, 그게 상당히 비싸요. 몇백만 원 하는데 저는 지금 강의료에만 진짜 한 2천만 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깝지 않아요. 그보다 저는 그걸 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거거든요. 아무튼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 찾아 헤매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꿈부자 아카데미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래서 꿈부자 아카데미에서 종종 개최하는 무료 강의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셀러라이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끝장나게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소싱 상품을 셀러라이프 통해서 찾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키워드랑 경쟁 강도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키워드는요, 이렇게 그냥 나눌 수 있어요. 대형 키워드랑 중소형 키워드로 나눌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개념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아셔야 돼요. 양말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대형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양말이라고 하면 상품 굉장히 많잖아요. 양말 검색하면은 상품이 몇 개가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상품 개수 보이시죠? 996만 개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쵸?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거의 1,000만 개 가까이 나와요. 양말이라는 키워드로. 근데 여름 망사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상품 개수가 지금 48,000개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조그만 키워드라는 거예요. 조그만 키워드. 그러니까 상품 수도 많지 않고 검색하는 그 숫자도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책상이란 키워드는 정말 큰 대형 키워드, 초등학생, 고학년 책상 이런 거는 좀 작은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초보, 왕초보의 경우는 중소형 키워드를 노려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아까 양말이란 키워드로 했을 때 막 1,000만 개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양말이란 키워드로 상품을 여기 딱 올린다. 그러면 여기 위에 뜰까요? 여기에 이제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망사 양말이라는 키워드로 한다. 그러면
좀 그래도 48,000개 상품이니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처럼 파워나 빅파워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켓 지수가 쌓인 판매자도 아니고 상품의 판매 개수가 이미 좀 누적이 된 그런 판매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래도 작은 시장에서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은요. 경쟁 강도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쟁 강도는 뭐냐면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 등록된 상품의 양. 요거 대비 이 키워드로 한 달 동안 검색을 한 검색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보시냐면은 여러분 네이버 광고 아세요? 지금 셀러라이프는 아는데 네이버 광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 광고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광고 그냥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디로. 그래서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셔서 도구에 여기 키워드 도구 있거든요.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름 망사 양말 이렇게 치는 거예요. 키워드 칸에. 그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월간 검색수 나오고 뭐 월평균 클릭수 나오고 이래서 이거 되게 검색 안 하네요. 지금 가을이니까 근데 양말 한번 해볼게요. 양말이라 검색하면 여기서 이 양말이란 키워드에 월간 검색수가 나와요. 컴퓨터로 이제 PC, 컴퓨터로 한 검색량이 16,400개라는 거고 모바일로 검색한 게 89,100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간 검색수는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0만 번 좀 넘게 검색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거의 1,000만 개 정도의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0만 개랑 요거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강도가 뭐 한 100 나오나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네이버 광고에서는 요 경쟁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높음, 중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정확하게 숫자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는 이런 건데 여기 셀러라이프 이거 확장 프로그램 깔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그냥 여기서 보여줘요. 경쟁 강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여주죠. 최근 한 달 94.48, 예상 한 달 뭐 63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경쟁 강도 얘는 되게 높은 거예요. 다른 거 볼게요. 롤테이너. 제가 롤테이너 예를 많이 드는데 롤테이너란 상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상품이 몇 개죠? 5만 개 있죠. 5만 개. 여기 경쟁 강도가 11 나왔어. 11. 이거는 아까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을 해보면 롤테이너란 거는 월간 검색 수가 이 정도예요. 한 뭐 4천 몇 개, 4천 몇 번 되나 봐요. 그쵸? 그러면 아까 4천 몇 번에다가 요 5만 개 나눠주면 11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계산 방법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10 정도로 경쟁 강도가 나오면요. 우리 구매대 하는 쪽에서는 괜찮다고 말을 해요. 경쟁 강도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아까 경쟁 강도 100 나온 거는 그러면 하지 말고 10 나온 것만 우리가 소싱을 하거나 상품명에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쟁 강도는 따지지 말고 그냥 소싱을 하시면 돼요. 좀 이상한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키워드 툴, 그러니까 셀러라이프가 키워드 툴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어디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면 네이버 쇼핑, 네이버 광고에서 가져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네이버 광고.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네이버 요 광고는 데이터 어디서 가져올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가져오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 출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만 우리가 물건을 사나요?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 광고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다른 마켓 있잖아요. 인터파크나 11번가나 뭐 그런 마켓에서는 조금 다른 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상품 개수라든지 검색 수가 네이버 쇼핑하고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통 쿠팡에서 좀 검색해서 그냥 로켓 배송으로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는 곳이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교에서는 지마켓 아이디를 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다 판매를 하려면
예. G마켓 아이디를 쓰니까 그 다음 G마켓에서 검색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고, 또 하나의 근거는요. 다양한 키워드를 우리가 섞어서 상품명을 만들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롤테이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상품 볼게요. 키워드 몇 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9개. 그리고 뭐 짧은 건 짧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 뭐 이것도 많이 길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키워드를 상당히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내가 자, 롤테이너 경쟁 강도 알았어. 그러면 여기 보면 소형 롤테이너 경쟁 강도 조사하나요? 롤카트 경쟁 강도 조사해야죠. 접이식 롤 컨테이너 경쟁 강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키워드 경쟁 강도만 조사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조사해야죠, 할 거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자동 구매 대행을 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건데 그냥 수동 같은 거 하시는 분이나 사입 판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사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럴 시간은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키워드를 상품명에 녹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개념을 짚어드리고요. 이제 저희 소싱 대표 키워드 찾고 이렇게 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오늘 2가지 소싱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 소싱이고요. 2번째는 벤치마킹 소싱입니다. 둘 다 너무 괜찮으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키워드 소싱 먼저 말씀드릴게요. 셀러라이프 사이트고 무료 기능 먼저 알려드릴게요. 매매추부터 돌려볼게요. 여기 매일매일 키워드 추천 이거는요. 꼭 쓰세요. 한번 오늘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셀러라이프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유료를 쓰니까 20개가 나왔어요. 20개.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요 매매추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즌성이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주는 게 시즌성 키워드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작년 최대 검색 월이 11월이에요, 다. 그쵸? 지금 10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작년 최대 검색월 11월인 키워드들로만 줍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올려야 되겠죠, 이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약국 집진기 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클릭하면 여기 키워드 검색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약국 집진기가 뭔지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하시냐면은 일단 요 키워드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총 상품수는 몇 개인지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추천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10개, 20개, 40개 나오는데 18개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18개란 소리니까 이거는 요거 전체인 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산업용 주사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고 집진기, 약국 집진기, 네일 흡진기, 약국 집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이제 키워드 발굴하신 거예요. 약국 대기의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너무 괜찮죠? 대기의자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국 대기의자 이런 거. 약국 온장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이런 거 이제 발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검색 연관 키워드에서도 키워드를 발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포터블 집진기, 국소 배기장치, 이동형 집진기. 여기서 뭘 보시냐면 월 검색량을 한번 보세요. 월 검색량이 너무 심각하게 낮은 거는 조금 그럴 수 있고 너무 많은 것도 좀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기서 하시는데 저는 전부 다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브랜드 키워드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전부 다 한 번씩 검색하셔서 다 소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다가 네이버 쇼핑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상품명 분석은 나중에 상품명 만들 때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팡 연관이나 뭐 11번가 옥션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얘는 지금 안 나오네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무료 기능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이 10번 된 거예요. 10번. 하루에 10번. 근데 아까 보셨지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키워드. 그래서 하루에 10번만 검색하셔도 뭐 충분할 수도 있어요. 뭐 소싱 양이 하루에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이 정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매매추는 하루에 3개래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검색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소싱이 정말 좀 대박이에요. 카테고리 소싱은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셀라 소싱에서 망사 양말과 망사 양말처럼 띄어쓰기와 붙어쓰기 차이가 있나요?는 그 질문 하실 거라고 저는 100% 슈어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 소싱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셀라 소싱에 카테고리 소싱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또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러 갈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 데이터 랩 치시면 여기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쇼핑 인사이트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야 통계, 검색어 통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분야, 카테고리거든요. 요거를 입력을 해줍니다. 하나 뭐 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생활 건강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청소용품을 한번 해볼까요? 청소용품. 저 청소용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불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간은 1년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회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내가 시즌성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기간을 작년에 그 다음 시즌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다음 시즌이라고 하면은 2달 정도, 10월, 1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향후 3개월간 검색량 많은 애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1년으로 해놨어요. 청소용품은 시즌을 그렇게 안 타는 게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면 인기 검색어가 탑 500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리수거함,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이제 인기 검색어가 순위가 뒤로 떨어지니까 많이 검색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뒤로 좀 가요. 그럼 뭐 되게 막 희한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빗자루 셀바퀴 세트, 대용량 분리수거함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요 데이터 랩을요 셀러라이프가 가져왔어요. 여기 카테고리 소싱에서는 똑같이 해볼게요. 생활건강. 아이고. 생활건강에서 청소용품이었죠. 그다음에 검색을 했어요. 저는 2차 분류까지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없던 키워드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에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총 500개 키워드 검색됐다고 나오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그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끌어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날짜가 있어요. 2023년 10월 7일에 업데이트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조회하면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장난 아니죠? 이거 어떻게 봐도 도대체? 이거는 엑셀 다운받아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 엑셀 이거 누르시면요. 얘가 지금 다운을 받았어요. 여러분 봐드릴게요. 앞이 깜깜한 이런 엑셀이 나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하도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아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 맨 앞에 있는 거 키워드죠. 그리고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요. 브랜드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는 이거는 어떤 근거냐면요. 그 네이버에 그 브랜드로 등록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프리스에서 우리 많이 검색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가져올 수는 없고요. 네이버에 브랜드로 등록된 키워드를 가져온다고 해요. 자, 브랜드 키워드라는 거를 우리는 좀 걸러줍시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 키워드는 아닌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500개 중에 314개의 레코드로 줄어들었어요. 개수가. 그쵸? 그 다음에 쇼핑성 키워드. 이건 뭐냐? 정보성 키워드랑 쇼핑성 키워드로 나눠지거든요. 정보성 키워드는 뉴스나 블로그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그런 키워드를 말하고요. 우리는 이제 쇼핑성으로 해야겠죠. 근데 얘는 전부 다 쇼핑성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성 키워드인 거, 동그라미인 것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이게 네이버하고요. 초록색 네이버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쿠팡이에요. 그리고 지마켓. 이렇게 세 군데에서 결과값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네이버를 그냥 봐요. 왜냐하면 쿠팡도 봐도 괜찮은데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참고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마켓은 우리가 일반 판매자랑 글로벌 판매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입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판매자로 입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 포함해서. 그래서 좀 여기 나오는
해외 배송 비율 같은 게 좀 안 맞잖아요. 실제 값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마켓은 잘 안 보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좀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이버 해외 배송 비율을 봐요. 요거. 근데 봤는데 어떤 건 0%예요. 해외 배송 비율이 0인 게 있어요. 그거는 해외 배송으로 뭐 거의 주문을 안 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소싱을 했을 때 좀 별로일 수 있겠죠? 안 사니까 해외 배송으로. 그래서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요. 해외 배송 비율이 많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소싱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생활 감동 이런 거는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 키워드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것도 걸으셔야 돼요. 이런 건 브랜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한 거를 하는데 저는 또 여기서 이런 것도 좀 걸러요. 막 경쟁률이 너무 막 1 이하인 거 있죠. 막 이런 것도 그냥 다 없애줘요. 이런 거 필터를 거셔도 돼요. 이거는 숫자 필터를 걸어서 뭐뭐보다 작음. 그래서 경쟁률이 뭐 1보다 작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다. 1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1보다 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1 이하인 건 또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거미줄 제거기고 뭐죠? 거미줄 제거기고 이런 게 있네. 음스 맹자고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하고 싶으신 거를 하나씩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시즌성을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요. 시즌성.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여기 계절성 이걸 보시는 거예요. 계절성을 만약에 있음으로 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계절성이 좀 있는 거고 그 계절성 월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계절에 주로 이제 요거 키워드가 검색이 되냐인데 근데 이 계절성을 있음 없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작년 최대 검색어를 기준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 최대 검색어리 만약에 겨울이 이걸 원해. 그럼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잖아요.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겨울에 최대 검색월이었던 상품들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청소용품이라서 사실 좀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 유용하게 한번 이걸 써보세요. 시즌성 발굴하시는 데 좋아요. 여러분 구매 대행은 시즌성을 잘 올리셔야 돼요. 시즌성을 절대 놓치지 말고 올리세요. 언제 올리냐? 그 해당 최대 피크의 2달 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2달 전에는 최대한 좀 많이 올리시고요. 늦어도 1달 전에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만약에 내가 객단가 있잖아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너무 저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네이버 평균가 요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가가 좀 여기 숫자 필터 있죠. 숫자 필터에서 뭐 예를 들어 나는 3만 원 이상인 건 팔을래. 그리고 20만 원 넘어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20만 원 이하 이렇게 3만 원보다 크고 20만 원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터를 거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객단가 낮으신 분들은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이 예상 1개월 검색량이나 예상 3개월 검색량 참고하셔도 좋고요. 경쟁률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저는 경쟁강도 보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좀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일단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네이버 데이터 랩에 탑 500 나왔잖아요. 그게 얘네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난주에 없던 키워드가 갑자기 이번 주에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 탑 500에.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말끔히 청소 밀대는 지난주에 없었던 키워드인데 탑 500에 진입을 한 거죠.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말끔히 청소 밀대는 브랜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백화점 상점 청소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괜찮은 키워드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기준은요. 내가 안 올렸어. 그거예요.
나 이거 내가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가 있네? 이러면은 좋은 키워드.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키워드를 딱 봤는데, 나 이거 안 올렸어. 그러면 키워드 발굴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전체 카테고리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요 버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내가 이거 카테고리 선택할 필요 없이 전체가 다 다운받아줘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좀 이제 엑셀 파일에 좀 이렇게 폴더도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운이 받아져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쫙 다운받아 놓고 이 아까 엑셀 정렬한 거 있죠? 그거를 시간 잡고 쫙쫙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소싱하면 진짜 편하겠죠. 네, 이제 지금 키워드 소싱은 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한데 와, 이 벤치마킹 소싱이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정말 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손해다. 그런 기능인데 네, 이거는 그냥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셀럽 파인더, 구대 파인더는 여기에 요거 클릭하면 나오는 이거잖아요, 이거. 네. 요거랑 요거 똑같아요. 뭐 거의 똑같은 거라서 여기서 굳이 안 하고 여기 셀럽 파인더에서 할게요. 셀럽 파인더는 국내랑 해외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구대 파인더는 말 그대로 해외 직구 탭 요거를 이제 구대 파인더는 보여주는 거고요. 셀럽 파인더는 그거 말고 전체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구매대 하는 사람도 쓸 수 있고 그냥 다른 거 국내에서 위탁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사입 판매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셀럽 파인더 쓸 때는요. 요거 해외로 해놓고 지마켓은 국내 해외 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설명할까요? 지마켓은 국내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팅하시고요. 페이지는 1에서 6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뭐 검색해 볼까요? 검색 뭐 해볼까요?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어를 검색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 네이버, 쿠팡, 지마켓 이렇게 세 군데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이게 네이버예요. 그러면 이미지 나오고 상품명 나오고 상품 페이지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마켓도 나옵니다. 보기가 되게 상당히 편리해요. 그리고 판매자 몰 URL 이렇게 나오니까 가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그냥 해볼게요. 이게 판매는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상위에 노출된 친구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 달린 애는 당연히 판매가 일어난 거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묶음 상품이에요. 묶음 상품은 네이버 카탈로그 묶인 거잖아요. 이거 뭔지 이해하세요? 여기 이렇게 된 거는요. 카탈로그에 묶였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썸네일이 같고 거의 비슷하거나 같고 상품명도 비슷하거나 같고 그러면 이제 묶여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다른 상품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묶여버렸어요. 판매처 155개예요. 이렇게 되면은 최저가 사러 가기만 짱 좋겠죠. 나머지 애들은 클릭이 되지 않겠죠. 다 이거 눌러서 최저가 사러 갈 테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만 좋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이제 뭐 그냥 새 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묶음 상품 말고 묶음 상품 아닌 거 볼게요. 여기 요거 하나 볼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품 페이지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정보를 이렇게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눌러서 갈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를 그냥 우클릭을 하세요. 지금 잘 보세요. 요 이미지에 대고요. 제가 뭐 했냐면요. 마우스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알리바바에서 이미지로 검색. 저는 확장 프로그램을 요거를 써요.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잘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요걸 누르면 이제 돋보기가 돌아가겠죠? 네,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거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렇게 하시면 여기 하나 뭐가 생기고 있죠? 여기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끄세요. 자, 이거 하나 떴죠? 저 지금 안 열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또 해서 또 검색해요. 그다음에 뭐 하나? 또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누르고 왼쪽 버튼 클릭. 또 이게 뜨고 있죠? 그다음에 꺼. 그다음에 그 다음 거 뭐야? 이거 또 우측 버튼 검색. 컨트롤하고 누르고 자, 끕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다 들어가 봐요. 지금 3개의 URL 다 뜰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싱을 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로딩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그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다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서 URL 따시고 상품 소싱 리스트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개념은 그냥 시간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